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위해 원서 접수할 때나 혹은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뗄 때 각종 서식에 맞춰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4CS라는 종목을 오늘 분석을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 언택트라는 게 하나의 큰 이제 그 테마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메인 트렌드 중에 하나인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제 환경 보존과 보호는 큰 관심사가 되기도 이제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본다면 종이가 없는 세상, 즉 페이퍼리스의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도 요즘엔 다 옆에 그 태블릿 PC 정도 하나 비치해 놓고 거기에 다 서명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상황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업무 상황으로 쉽게 좀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 회사 소개 앞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이 회사는 부부가 창업을 이제 했고요. 현재까지 함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조종민 회장은 87년 명지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아내 이제 박미경 대표는 92년 서강대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해서 90년대 초반 한국 MJL이라는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눈이 맞았는지 이제 결혼을 이제 두 분이 하시게 되고 이후에 95년 부부가 같이 4CS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전자문서라는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자문서 시장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17년도에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내 공공 부분뿐 아니라 의료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다 적극적인 도입을 서두르는 금융, 유통 및 통신업계까지 계속해서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리포팅 및 전자문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리포팅 솔루션 오즈 리포트는 아주 오랜 업력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현재 그 5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문서의 발전사를 간략히 본다면요. 처음에는 순수 PDF 그 기반의 전자 그 문서 형태에서 이제 서서히 진화 개발돼서 XML 기반을 둔 그 PDF로 이제 좀 발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 XML 기반의 전자 문서로 발전되다 이제 마지막 현재 오늘날에서는 PDF와 XML의 혼합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형태의 이제 전자문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림과 같이 공공 부분 분야뿐 아니라 이제 금융, 유통, 일반 회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자문서와 리포트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95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오즈 리포트라는 현재 회사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시장에 론칭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08년 그 미리넷이란 그 회사에 이 부부가 지분을 넘기면서 당시 비상장 기업인 미리넷에 이제 합병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미리넷의 이제 우회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4CS를 합병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4CS를 통해 비상장 기업인 미리넷이 우회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넷이 이제 이후에 무리한 사업 확대와 경영 실패로 09년에 그 미리넷으로부터 이 두 분이 다시 지분을 사들여서 물적 분할을 해서 따로 회사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미리넷은 12년도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지요. 그 4CS는 그 2015년에 다시 코스닥에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공모가가 9,100원 하였습니다.
그 주 납품처는 국가기관, 그다음에 교육기관, 금융기관, 공공부문, 그리고 일반 기업, 유통기업들을 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무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특이한 것이 재고 자산이 제로입니다. 이 기업은 그 독특하게 이제 6월 결산 법인으로서 최근 19년도 12월까지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그 전기에 재고 자산이 약 1억 3천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 반기에 전부 손실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결산할 때에는 재고 판매가 발생할 때마다 잉여 매출과 이익이 이제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유동 부채가 27억이에요. 그런데 유동 자산이 207억입니다. 이 유동 자산 안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111억이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유동 비율이 7.7입니다. 보통 가치 투자 가이드를 보면은 1.5 이상이면 매우 훌륭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기준의 7배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여기는 이 유동성이 좋아가지고 그 뭐 예전에 IMF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달러 없어가지고 단기 부채 못 갚고 다 전부가 기업 도산했잖아요. 여기는 유동 부채가 27억인 거에 반해 자산이 유동 자산이 207억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는 부채가 뭐 약 29억 정도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 5%밖에 안 되는 완전 진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매출을 보겠는데요. 이제 특이할 만한 게 17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줄었는데 이제 주담 이제 확인한 결과 그 이에 대한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이제 뭐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다만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17년도에 이제 본사 건물로 이제 부동산 매입할 때 한 250억을 사용했고요. 당시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약 20억 정도 이제 비용을 들였는데 이 인테리어 비용 20억을 재무제표상 판매 관리비로 계산하여 이익이 과대하게 이제 낮아진 부분이 있었다고는 제가 이제 얼핏 그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매출을 상장 전까지 펼쳐서 보면요, 전반적으로 꾸준히 늘어가는 데 반해 이제 영업이익은 다소 매출 성장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이제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는 그 결산 법인이 결산 법인이 6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에 슬라이드 조사한 거는 2017년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낮아졌는데 여기는 이제 16년으로 이제 그 연도를 이제 계산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6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그냥 16, 17년도 혹은 17, 18년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이익이 다소 매출 성장 비에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이 25% 이상이 됩니다. 이건 뭐 환상적인 수치예요. 단기 순이익도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익적인 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회사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제 주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시가총액이 약 500억 정도인데요.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부채가 얼마 없어요. 부채가 얼마 없고 현재 자산이 그 앞에서 보여지지만 전체 그 자산 총계가 560억이잖아요. 560억인데 시가총액은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 기업 가치가 현재의 주가 가치보다도 못하는 그 희귀한 자산이 지금 주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이제 매출 구성입니다. 당연하죠. 사업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리포팅 솔루션을 공급하는 오즈 리포트와 전자문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즈 이폼,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인 이폼 사인 세 가지가 이제 주요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 매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요, 매출 구성의 약 반 이상이 오즈 리포트이고 약 반 가까이가 이제 전자문서, 그 다음에 아주 약간이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은 리포트 부분은 꾸준하게 안정된 흐름을 보이면서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전자문서 부분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예, 이런 표는 사업 보고서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와 해외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내 내수 매출이 전체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는 일본 등을 통한 해외 영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역시 사업 보고서에 나온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이 회사는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을 매년 배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식을 매년 배당하는 기업은 정말 처음 봤어요. 네, 바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진짜 훌륭하고 이익이 지금 굉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고 경영진들의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 또한 돋보이고요. 결산을 6월에 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만 주식을 매수하면 현금과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관리 현황 참고하시고요. 그 국내의 전자문서 관련 기업들을 이번에 좀 리스트업을 좀 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관련 산업을 이해하는데 좋은 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기회적인 부분은 주가 대비 자산 가치가 높은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유동성이 매우 높고요. 현재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됩니다. 두 번째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하는 매우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사업과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의 매출 확대가 정말 미래에 기대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조금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주력 매출인 오즈 리포트의 이제 성장이 약간 좀 한계 온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되고요. 이것과 함께 국내 시장의 한계성에 다분히 좀 성장이 정체된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영업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과연 언제 나타날지 조금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기업의 경영진과 기업 문화를 조금 더 좀 첨언하자면, 부부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제 다른 능력으로 각자 대표제를 하면서 경영의 효율화 및 전문성이 매우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총괄 경영을 하고 기술 개발과 관리는 이제 아내인 박미경 대표가 하고, 영업은 현재 문진일 대표가 각자 맡아서 각자 대표제로서 약간은 좀 특이한 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문화 관련해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 대표의 차량을 이렇게 몰던 운전기사가 이제 다방면에서 능력을 보이자 회사의 영업직으로 전환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비서로 일하고 있는 여직원이 일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남달라서 이분이 결국 또 팀에 가서 영업팀장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좀 일화가 있는데, 굉장히 그 훌륭한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어떤 사례라고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그런 좀 좋은 회사가 아닐까, 그런 어떤 포스이스가 만족스럽고 좋은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증명하는 어떤 좋은 예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진짜 많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전자문서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를 과시하는 4CS라는 회사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